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인 DF-17 개발에 핵심 역할을 했던 중국인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이 미국과 영국에 유출된 정보를 무효화시키는데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3일에 영국의 익스프레스지가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은 극초음속 활공체인 부스트 글라이드 비크를 탑재한 AGM-183A ARRW를 2022년까지 실용화하겠다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장담했으나 지난해 실시한 총 3차례의 시험 발사에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동 중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2세대 극초음속 무기의 적외선 센서의 필수적인 냉각 기술 개발도 중국에 뒤처져 미중 양국의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극초음속 냉각 기술은 공기와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여 감지 능력의 저하를 막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는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가져올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이를 개발한 중국인 기술자가 망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지에 따르면 중국의 DF-17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인 기술자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자신이 승진을 하지 못한 데에 화가 나 지난해 9월 말에 홍콩에 주재하고 있던 영국의 첩보기관과 접촉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는 중국 국영기업인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에 소속되어 최대 2000마일까지 DF-17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중거리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개발을 도왔습니다. 이 중국의 30대 과학자는 자신이 개발한 중거리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가 우주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고 열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상의 모든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 정부에 발각되면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자신과 가족들의 망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국인 과학자가 말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한 영국 비밀정보부인 MI6는 미국의 CIA와 협력해 그와 가족들을 독일의 미군 공군기지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으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망명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인 기술자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은 극초음속 무기 방어 계획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극초음속 시스템을 조정해 미국과 영국으로 유출된 정보를 무효화하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극초음속 분야에서 2년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라고 말했지만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수한 정보는 DF-17을 포함한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요격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망명을 신청한 이 중국인 과학자는 한때 영국에서 공부했으며 크리켓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인 과학자는 중국에서 가져온 자료와 데이터는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여러 자료와 데이터를 만들었으며 그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가 만든 자료들이 마치 중국에서 가져온 자료 같았다고 영국의 익스프레스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의 익스프레스지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미국의 극초음속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미국 언론들은 극초음속 무기인 AGM-183A의 두 번째 실패에 이어 지난해 말에 실시한 테스트에서도 실패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 두 가지 종류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스크램제트를 사용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HAWC이고 두 번째는 극초음속 활공체이며 이 활공체는 목표를 향해 활공하는 부스트 글라이드 비크를 탑재한 AGM-183A ARRW입니다. 첫 번째 HAWC는 2020년도 말에 실시된 시험 발사에서 릴리스 시퀀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BO-12H에서 분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는 BO-12H에서의 분리에 성공했고 HAWC 본체에 설치된 부스터가 점화되고 목표 속도까지 가속되어 스크램제트에 의한 극초음속 비행이라는 일련의 기술적 과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HAWC는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콘셉트 모델이므로 시험 발사가 바로 실용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실용 모델 개발이 추진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HAWC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작년 안에 양산을 시작해 올해 내 초기 작전 능력 획득 선언을 호언장담하던 AGM-183A ARRW가 지난해 4월에 실시된 시험 발사에서 BO-12H에서 ARRW를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작년 7월에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는 BO-12H에서 ARRW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으나 부스터 점화의 실패에 성능 확인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미 공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난해 12월 15일에 3차 발사에 도전했지만 1차와 같은 분리 실패로 끝나
B-52H는 분리되지 않은 ARRW와 함께 에드워즈 공군 기지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발사 시퀀스 중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시퀀스를 중단했다며 이 문제에 대처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올해 안에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을 선언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도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지구 규모 공격 군단의 티머시 레이 공군 대장은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무기인 LRHW에 실용화는 2023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미 공군의 ARRW와 능력이 중복된다고 의회에서 말했으며, 이어 미 육군의 LRHW는 먼저 실용화되는 공군의 ARRW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 공군은 미 육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미 공군과 중복되고 있으니 미 육군의 극초음속 개발비를 공군에 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의 디펜스원은 올해 1월 5일자 기사에서 미 공군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 하이텐 합참의장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지고 있는 이유는 미성숙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테스트에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관료주의와 미의회가 문제이며, 이러한 비판에 위축된 미군은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5년간 9차례밖에 실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은 수백 번의 시험을 치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인 디펜스원과 미 정부의 설명 책임국도 실용화를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개발 스케줄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디펜스원은 탄도탄 요격 시스템인 사드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드는 개발 중에 총 6회의 연속 요격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있으며, 사드가 계속해서 실패하자 사드개발위원회는 사드의 실패는 복잡한 기술 개발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자멸적 스케줄의 원인이 있으며, 설계와 제조 및 관리 등에서 미비한 점이 존재하고 개발 상황을 감시하는 정부 체제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사드의 개발 스케줄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을 빗대었습니다. 이후 느슨한 개발 스케줄로 돌아선 사드는 이후에 재개된 13차례의 요격 테스트에서 단 한 차례도 실수가 없었고, 위원회의 건의는 옳은 선택이었고, 이어 초보적인 요인으로 3회 연속 시험 발사에 실패한 AGM-183A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설명책임국도 2021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직면한 많은 문제는 미 국방부가 기존의 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새로운 개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성숙한 기술과 6개월 이내에 프로토타입을 제조하여 5년 이내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살인적인 스케줄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 행정부 설명책임국은 미 국방부는 당초의 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성숙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채용을 강행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과정에서 AGM-183A를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펜스원이나 GAO의 지적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미 국방부와 미 공군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는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겠다고 초조해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극초음속 무기를 실용화하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엔지니어링 채용을 주도한 미 공군의 윌로퍼 차관보는 기존 프로세스로 AGM-183A를 개발하면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은 2027년이 되지만,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채용하여 AGM-183A를 개발한다면 불과 4년이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네 번째 시험 발사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AGM-183A의 개발 자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채택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체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은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 과학자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대처 기술과 현재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튜브였습니다.